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어과의 채널 대한민국 파이팅 영어의 대파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해보니까 2번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정말 고된 일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한 것이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과외 채널이니까요. 자, 오늘은 스텝 8 대 하나로 설명하기인데 큰 그림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문장편에서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문장을 길게 늘리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거는 주어 동사라는 기본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전치사 꾸러미를 이용해서 늘렸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딱풀이 있었죠. 각각의 문장을 딱풀로 딱 붙여가지고 긴 문장을 만드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문법 용어로는 접속사라고 불렀죠. 대표 맛집 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시간, 이유, 조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붙이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공을 들여서 배우고 있는 이 세 번째 방법은 뭐죠? 대상을 설명하면서 문장을 늘리는 겁니다. 이제 문법 용어로는 이걸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조금 좋아할 만한 시간입니다. 왜냐? 이제까지 배웠던 이 복잡한 것들을 다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마스터키 같은 건데 이것만 갖다 대면은 그냥 문이 다 열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휘치 뭐 이렇게 다 달랐었죠. 그런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대 하나로 모두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허탈하죠. 처음부터 그냥 이걸로 대수로 그냥 알려주지. 선생님이 기본 정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대시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선생님이 대수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접속사 대를 배웠죠. 그래서 접속사 대라고 이건 뭐지? 이렇게 헷갈려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정석대로 우리가 사람일 땐 who, 사물일 땐 which, 시간일 땐 when, 장소일 땐 where, 그리고 변형령까지 학습을 했죠. 그 다음에 이걸 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게 대시다 하니까 여러분이 확 이렇게 박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금방 끝나는 내용이에요. 대를 쓰고 내가 대상을 설명해 나가면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도 한번 보면은 핵심, 대수로 모두 교체 가능하다. 이제까지 배운 who, which 이런 거 다 그냥 대 하나로 바꿀 수가 있다. 단, 누구만 안 된다? 요 who's,who's만 대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who's는 약간 색깔이 좀 다른 애네요. 그 변형령 할 때도 who하고 whom은 그래도 다 who로 바꿀 수가 있었죠. 그런데 who's는 억지로 이 각각의 문장을 붙여가지고 내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그럴 때 우리가 who's를 썼잖아요. 여기서도 이 who's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대수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것을 복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Bring the son. 아들을 데려와라. 근데 내가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아들은 아들인데 who is sitting there? 그 아들은 거기에 앉아있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였고 사람이니까 who를 썼죠. 자, 그런데 이 who 대신에 그냥 that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Bring the son. 아들을 데려와라. 근데 아들은 아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로 시작하니까 이때는 whom을 써준다고 배웠습니다. 일반 회화에서는 여러분이 who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쉬운 방법보다 그냥 that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bring the son that you love. 아들을 데려와라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그냥 that으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I ate the cake. 내가 그 케이크를 먹었다. 근데 이제 케이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싶죠. 대상에 대해서. 그러면 케이크는 사물이니까 which라고 배웠죠. 그래서 which she made. 그녀가 만든 그 케이크.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문장 역시 그냥 that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ate the cake that she made.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I remember the day when we met. 나는 그 날을 기억한다. 그 날이니까 시간이죠. 시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when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면 되는데 역시 that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remember the day that we met.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과 함께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단어도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보고 또 생략이 가능한지도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자, 첫 번째, I love the cake. 나는 그 케이크를 사랑한다. 그 케이크를 정말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 케이크에 대해서 내가 추가 설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사물이니까 which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which she made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뭘로 그냥 바꿀 수가 있다? that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I love the cake that she made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략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생략은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줬어요? 이걸 막 주격 관계대명사는 불가하고 목적격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안 했죠. 어떻게 하면 됐었죠? 장치를 생략했을 때 내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생략하는 거고, 장치를 생략했을 때 동사가 2번 나와가지고 이상한 문장이 되면 그거는 생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I love the cake. 나는 그 케이크를 정말 좋아해. She made. 그녀가 만든 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생략이 가능하다. which나 that을 생략하고 쓸 수 있다. 됐을까요? 자, 두 번째. The man. 그 남자. 그 남자인데 내가 이 남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사람이니까 일단 who가 될 수 있겠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봤더니 동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이 The man who is talking.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남자는 is my uncle. 내 삼촌이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who 대신에 누구를 쓸 수 있다? that을 쓸 수 있다. 그래서 the man that is talking is my uncle.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문장은 보니까 동사가 나왔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장치가 없어. 그러면 the man is talking is 이상하죠. 그래서 이 문장은 생략이 불가하다. 자, 세 번째. I bought a book. 나는 책 한 권을 샀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싶어. 책이니까 사물이네요. 그러면 그냥 which네요. which. 그래서 which is very interesting. 책은 책인데 매우 흥미로운 책. 역시 이 문장도 that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bought a book that is very interesting. 자, 마지막 the day. 그 날. 날짜 나왔네. 그러면 when. The day when she left. 그녀가 떠난 그 날은 was very sad. 매우 슬펐다. 이 문장은 선생님의 그 첫사랑이 선생님을 발로 차고 떠난 그날이 번뜩 생각이 나서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와이프 사마가 제 영상을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와이프 사마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the day when she left. 그녀가 떠난 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역시 that으로 바꿔서 the day that she left. 그녀가 떠난 날은 was very sad. 매우 슬펐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을 설명하는 법을 학습을 했죠. 그래서 사람일 땐 who, 사물일 땐 which, 시간일 땐 when, 장소일 땐 where,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나올 때는 whom을 써준다. 정통문법에서. 그리고 내가 굳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누구누구의로 표현하고 싶다 할 때는 who를 썼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that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기초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를 한 겁니다. 기본적인 영어 회화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이 이제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책을 만들 때 오늘 내용을 보니까 너무 빨리 끝나는 거야. 그냥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만 하나 설명하기에는 너무 허전한데? 자,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에 이 불닭 친구를 한 명 넣어놨어요. 이 내용은 기초과정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들어볼래? 나는 한번 도전해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세요. 독해를 하다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게 그때 어떤 뭐 이런 거였더라 라고 기억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되는 겁니다. This is the house. 이것은 그 집이다 라는 기본 문장이 나왔죠. 그리고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집이니까 장소로도 볼 수가 있고 혹은 어떤 사물로도 볼 수가 있죠. 내가 장소라고 생각하면은 where I live 이렇게 하겠고, 이거를 이제 사물로 보면은 which를 써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누가 있어요? in이 뜬금없이 나와 있죠. 이 in은 뭐지?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은 원래 이 문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짜잔, 이렇게 된 겁니다. 전치사 in은 어디서 왔나? 원래 이 문장은 각각의 두 개의 문장입니다. This is a house라는 문장 하나하고 I live in the house라는 두 개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
the house. the house라는 공통점이 있죠.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밑에 문장입니다. the house가 똑같으니까 뒤에 있는 the house를 이 which라는 문법 장치로 바꾼 거예요. 벌써 조금 듣기 싫어지죠, 그죠? 문법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듣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설명할수록 여러분이 선생님이 얼마나 그동안 잘 가르쳤는지를 새삼스럽게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요. 자, 보세요. 이 in을 가만히 보시면은 in the house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단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에서 주어 동사 세트를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 꾸러미를 이용해서 문장을 늘렸죠. 그 개념이에요. 하우스인데 내가 그 집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in을 써준 거죠. 그래서 얘는 in the house가 하나의 의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냥 그런 것보다 하세요. 그래서 이 in은 혼자 여기 있기보다는 나는 의미상 더 하우스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뒤에 있던 in이 앞으로 뾰로롱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냥 독해하시다가 in which 이렇게 나오면은 얘 in 뭐지? 이 잘못된 문장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 대파쌤이 의미상 같은 애라서 이렇게 앞으로 왔다고 했었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또 문법의 세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내는데 문법 시험을 내죠. 이럴 때 까다롭게 내는 경우는 여기에다가 in which 대신에 in that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내요.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who, which, when 이런 것들을 that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웠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 in which 이런 경우에는 이 which를 that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냐? 그냥 안 됩니다. that은 문법 규칙상 전치사와 붙여 쓸 수 없다. 문법책을 봐도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in which는 되지만 in that은 불가하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기초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고등학생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in which 나오면 이 in이 사실은 이렇게 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학교 시험에서 혹시나 in that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문법상 안 된다. 제가 이제 학교 시험까지 살짝 건드려 줬습니다. 자, 오늘은 문장을 설명하면서 대상을 늘리는 마지막 단계인 모든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마스터 키인 that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누구만 빼놓고 다 바꿀 수 있다? whose만 빼놓고 기본적으로 다 바꿀 수가 있다. 기초 과정에서는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과 함께 알아본 불다. 고급 과정에서는 전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in which 이렇게. 때는 in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을 설명하면서 문장을 늘리는 방법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장을 늘리는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